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순직하신 46명의 해군 장병과 구조작업을 펼치다 순직하신 한주호 준이님, 그리고 수색 활동 중에 희생되신 모든 분들께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과거 우리나라에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인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두들 알고 계시듯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치 중에 있습니다. 6.25 전쟁이 휴전이 선언되면서 당시 대치 중이던 전선을 기준으로 경계선이 선포되었습니다. 당시 연합군의 해상전력과 항공전력이 압도적이었고 한반도에 부속된 대부분의 섬들은 우리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섬들은 차후에 관리하기가 힘들었고 북한이 이 섬을 되찾기 위해 공격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추가적인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6.25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38도선 이북에 있던 섬들은 북한에 넘겨주게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섬들이 있습니다. 바로 서해 5도인데요. 서해 5도란 5개의 섬을 뜻하는데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를 의미합니다. 이 5개의 섬은 북한에게 넘겨주지 않고 유엔군 사령관 관할하에 둔다는 규정을 넣게 됩니다. 그렇게 5개의 섬은 우리나라의 영토, 나머지 북쪽 섬들은 모두 북한의 영토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서해 5도를 잇는 북방 한계선이라는 NLL이 생기게 됩니다. 이 선은 북한이 남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기능보다는 한국이 북한으로 쳐들어가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유엔 사령관이 설정한 한계선이었습니다. 그렇게 NLL이라는 선은 서해상의 남북 해상 경계선으로 자리를 잡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73년 갑자기 북한은 여기에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20년간 가만히 있다 갑자기 문제 삼은 것이죠. 자신은 NLL선을 인정할 수 없고 서해 5도로 출입하는 모든 선박들은 북한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는 이런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NLL을 경계선으로 주장하게 됩니다. 북한은 그렇게 1999년 그들만의 군사분계선을 선포합니다. 이름은 조선서해 해상군사분계선으로 서해 5도를 제외한 나머지 수역을 모두 북한 영토로 지정하는 분계선을 그어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나뉘게 되고 많은 충돌도 발생하게 됩니다. 1970년에는 대한민국 해군 방송선이 연평도 해역에서 북한 경비정에 피랍되었던 적도 있으며 1999년 6월 15일 그 유명한 제1연평해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NLL 남측으로 10km 이상 북측 경비정이 남아있고 대한민국 해군은 발포하지 않고 밀어내는 방법으로 대응합니다. 우리나라 함선의 덩치가 훨씬 컸기 때문에 부딪혀서 밀어내도 충분히 방어가 가능했죠. 그런데 북한이 물러서지 않고 심지어 선제 공격을 한 것입니다. 다행히 그때는 우리나라의 적절한 대응으로 7명이 부상을 입었지만 북한의 어뢰정을 침몰시키고 한 척을 반파시켜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제2차 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 등 NLL 근처에서의 무력 충돌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많은 해군력을 배치해둔 것입니다. 그렇게 2010년 3월 26일 천안함은 당시 백령도 인근 해역에 있었습니다. 천안함은 PCC-772 한 번을 부여받은 100명 정도의 승조원이 탑승 가능한 초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21시 22분 갑작스러운 충격과 함께 꽝 하는 소리가 2초간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실에 바닷물이 들어오게 되면서 배는 순식간에 우현으로 90도 기울게 됩니다. 6분이 지난 후 이 함대사는 상황을 접수하게 되었고 고속정 5척을 긴급 출항시킵니다. 동시에 초계함인 속초함도 현장에 급파하게 됩니다. 해군 고속정과 해양경찰, 관공선 등 모든 작전 요소가 동원되었지만 58명만이 구조되었습니다. 나머지 46명의 장병은 차가운 바닷속을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4일 뒤 수색 작업을 하던 UDT 대원 한주호 준이가 작업 도중 실신하였고 결국 순직했습니다. 이후 우리나라는 민군 합동조사단을 편성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공동단장 윤덕용 박사와 박정희 박사를 필두로 미국의 토마스 에르스 해군소장, 호주의 안토니 파월 해군 중령, 영국의 데이비드 맨리 조사팀장, 스웨덴의 에그니 위드홀름 조사팀장 등 많은 조사원들이 이 사건을 조사합니다. 좌초, 충돌, 노후화 및 균열로 인한 피로 파괴, 내부 탄약고 폭발, 연료탱크 폭발, 디젤 엔진 결함, 가스터빈 결함, 기뢰, 미사일 피격, 어뢰 등 여러가지 가능성을 두고 조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나머지의 가능성은 적었고 어뢰의 손상 지표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뢰 공격에서 발견되는 국지적인 선체 외판 휨 현상이 있었고 폭발 지점의 선체가 외부에서 내부로 휘었습니다. 또한 북한의 어뢰로 추정되는 잔해가 발견되었으며 폭발에 의한 충격으로 선체가 기울었습니다. 조사단의 의견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의견으로 모이는 듯 했습니다. 그 뒤로도 침몰 원인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었지만 사건 이후 약 6년 만에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천안함은 수중 폭발로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 효과에 의해 절단돼 침몰했고 여기에 사용된 무기는 북한에서 제조된 CHT-02D 어뢰 또는 그와 같은 계열의 어뢰였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당연히 제대로 된 사과 또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천안함 사건에 관한 음모론이 제기되며 정치적인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정말 뼈아픈 현실입니다. 이번에 국방부에서 향후 건축할 신형 호위함 중 한 척을 천안함으로 명명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국방부 정경두 장관은 이번 천안함 추모사를 통해 새로 부활하는 천안함이 해군의 차기 주력 전투함으로서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켜나갈 날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인해 희생된 모든 분들께 애도의 뜻을 표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